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에서 배우는 우리 역사 교실. 이번 시간에는 한성백제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성백제 박물관은 이제까지 하남 위례석이라고 해서 이 한성백제의 도읍이 과연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밝혀내게 된 바로 대단한 고고학적인 성과가 바로 이 풍납토성의 발굴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몽천토성이 이성시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박물관을 개설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한성백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로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풍납토성의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판축공법에 의해서 토성들을 이렇게 높이 12m의 이런 거대한 토성을 구축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남 위례성인 풍납토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박물관 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백제의 역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이미 5000년경에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형성이 되었었다는데, 바로 이 박물관 가까이의 암사동 지역에는 일찍부터 한강 유역에 이렇게 우음집을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도 대표적인 신석기 주거 유적지로 소개되고 있는 암사동 선사 주거지가 되겠고요. 자, 이들에 의해서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져 사용되어 오다가 점차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초기 국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바로 이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원조가 건립한 백제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18년의 일이 되겠죠. 이들은 일찍이 고구려에서 세력을 갖고 있었던 부류로서 이 주몽의 부인이었던 소선어가 그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를 이끌고 남하에 옴으로써 결국 백제를 건국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할 때 이 제자가 바다를 건너다라는 의미의 건널 제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만사회 중에서도 만의 54개국 중에 하나로서 백제가 자리를 잡게 됐고, 점차 이들이 남하를 해오면서 이 만의 중심국가였던 목지국을 끝내 복속하게 되면서 백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십제라고 불리웠었던 것이 나중에는 더 많은, 여기서는 이 백제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이라는 의미로 온 세상 할 때 바로 이 백으로서 이렇게 해서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만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백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백제국은 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당시에 백제의 도읍이 바로 하남 위례성 지금의 풍납토성이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발굴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고, 이 모형을 박물관 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언뜻 보게 되면 이런 자연 제방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바로 풍납토성으로서 흙을 다져서 판축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었던 당시의 수도의 성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풍납토성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한강변의 풍납토성은 특히 1925년에 을죽대홍수 등의 여러 차례의 수해에 의해서 파묻혀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었던 바로 이 하남 위례성이 풍납토성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이 풍납토성들이 이렇게 대부분 복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볼때 자, 이곳 자체가 당시 우리가 찾던 하남 위례성이다라는 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주택지가 들어서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결국 이 한성 백제의 가장 중요한 유적에 해당되는 이 풍납토성 일대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를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노력 속에서 결국 이러한 노력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한성백제 박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 재산권 행사를 내세우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하는 이 논란 속에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한성백제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에 남아있는 한성백제 시대의 많은 유적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이동, 서청동 등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소개하고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성백제박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2년 외양에게 치지도를 하사할 정도로 가장 전성기에 해당되었었던 때가 바로 이 근초고왕 때가 되겠고요. 백제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었었던 근초고왕 때의 상황을 해외로 바다로 진출하였을 때 당시에 이런 백제인들의 배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동북아시아서의 백제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서 최전성기를 이루었었던 때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직공도 등에서 이 백제국의 사신의 위상이 대단히 높았다고 하는,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475년에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서 한성이 함락됨으로써 웅진으로의 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538년에는 사비로의 천도가 이루어지고 남부여로 국호가 변경되게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성백제의 이 풍납토성은 결국 1500년 이상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풍납토성을 통해서 한성백제의 존재를 다시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령산맥 이 남쪽에 바로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공주에 이 공산성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부여의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게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660년 의자왕 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왕도 사비성이 함락됨으로써 백제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한성 백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바로 이 방이동 뿐만 아니라 이 풍납동 일대의 이러한 유적지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결국 이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결국 훼손되고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한성백제의 유적들과 그들의 역사적 성과들을 잘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성백제박물관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한성백제 시대뿐만 아니라 백제 전 시기를 우리가 한눈에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역사적인 교육 공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